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이 앞으로도 달려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히든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시작은 약했지만 모두 힘을 내주면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면요. 2455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대 상승하면서 78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과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 홀로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의 투자 실력을 키워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빨간불로 나란히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장 민경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거의 오랫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오르내리고 했었던 네. HLB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2, 3년 만에 만든 저점 영역대에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류세가 또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스비도 인상되고요. 전기세도 인상되고 다 많은 우리 네, 안 오르는 게 없네요. 네, 우리 인건비만 좀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금은 올해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지기를 좀 바라도록 하면서요. 어쨌든 이제 주류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관련된 테마주들의 좀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되는 요소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주류세에 대한 인상이 결국에는 우리 주류 가격의 인상과 우리 주류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테마로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지만 이제 튀르키예에 이제 강진이 발생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철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다시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철강주들 바닥에서 저평가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었던 오늘 월요일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좀 불안했습니다. 우리 좀 살얼음길을 걷고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종가에는 좀 강하게 플러스 1.71% 좀 종가 좀 강하게 상승 마감이 됨에 따라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숨을 좀 돌리는 월요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간단하게 한 30초만 보면서 우리 변곡점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2년 넘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닥을 다지고 작년 10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자, 저점 영역대 이중바닥 구간, 3중바닥 구간대를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11,500포인트의 변곡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 11,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반등 구간을 이번 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현재 나스닥 지수의 포인트 기준 11,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추가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과거의 지지선이었으나 이탈한 시점부터는 저항구로 바뀌게 된 12,300포인트를 위로 돌파하는지, 자, 요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만 체크하시고요. 11,300포인트를 뚫어낸다면은 나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의 구간으로,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11,5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지만 과거의 핵심 저항이었던 구간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스닥 지수의 11,500포인트가 앞으로 나스닥 지수의 강한 지지선이 될 거니까,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조정, 우려감들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만 우리 잘 넘기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좋은 2023년도의 증시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미증시까지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이 핫한 종목은 나오기 마련인데요. 민경철 전문가님이 우리 신들의 매매 신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한 히든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습니다. 이 시장과 상관없이 잘 달려주고 있는 히든 종목들 매수 잘 하신 분들은 또 잘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상한가를 또 잡아냈습니다. 상한가를 잡아냈던 종목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 게임을 우리 개발했던 회사의 이름은 썬데이 토지라는 회사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초반에 우리 기존 최대주주였던 우리 위메이드 최대주주로부터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투자 회사가 썬데이 토지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썬데이 토지의 사명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1월 중순에 첫 번째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우리는 12월 달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중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해서 재공략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네.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 장대양봉의 기염을 좀 표출을 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12월 달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 요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요 차트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10년 만에 저점을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요 과대납폭의 구간, 자, 위믹스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느냐, 거래가 종료된다. 그런 악재들 때문에 무너졌을 때, 자, 기업의 청산가치를 분석했을 때 이 종목은 저평가다.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대납폭에 오히려 비중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요. 저희는 하한가 이후에 과대납폭의 구간에서 저희는 공략을 했고, 그리고 이 과대납폭의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중바닥을 다지는 요 자리에서 저희가 2차 매수, 우리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권고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날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요. 10년 만에 저점에서 가격 조정 이중바닥을 다진 10만 불, 100만 불짜리 타점에서 고가, 우리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하한가에 잡았던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까지 우리는 하한가에 잡아서 상한가에 판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줄여서 하잡 상팔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한가에 잡았던 위메이드 플레이, 작년에 우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익절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다지는 구간의 재공략,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난주 상한가를 달성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우리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전략은 우리 고가에 잘못 물리면 10년 만에 저점까지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80%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하한가가 가고 10년 만에 저점인데 회사가 망하지 않고 회사가 흑자 회사고 그리고 공포감이 줄어드는 그 시간만 기다릴 수 있다면 시청자분들도 우리 과대납폭 구간 저점에 잘 잡아서 우리 상한가 가까운 그리고 상한가 이상의 상승도 같이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5주 정도 시간이 지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5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5주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는 당장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고 싶고 했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하한가에 잡았던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의 기쁨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게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컴투스 종목도 엄청난 폭락을 겪으면서 우리 P2E,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이 무너질 때, 자,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요 캔들, 자,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요 매물 라인들을 돌파한 요 자리에서 제가 우리 컴투스 홀딩스
네, 우리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틀 만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3사가 상한가 세 종목이 다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세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가면서 이 종목이 자, 이틀 만에 지금 12% 정도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린드먼 아시아라는 벤처 캐피탈 업체에 대한 복귀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미 고가까지 폭등한 전성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권고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을 애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매를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 종목도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투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다가 3,000원까지 빠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초입의 자리를 12월 달 만들었는데 자, 요 1월 달 폭락장에서 이 눌림목까지 다시 한번 리셋을 시켜놓은 상태에서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요 캔들이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거에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2월 7일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까지 오늘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2주 동안에 약 72% 정도 상한가를 완전히 종가상으로 잡아내지 못했지만 장대 양봉 3번에서 4번 정도의 시세를 이제 노려보게 됐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단바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 초입의 자리에서 공략해야지 단기간에 2주 만에 70%라는 강한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방송 중간에 자,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잠시 외출해야 된다. 화장실 가야 된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어떤 부분이 초저점 기법이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를 꿈꾸며 일어나는 남자 이 상꿈남답게 상한가 종목 그리고 초저점 기법에 기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은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계좌의 푸근한 수익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나올 히든 종목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일 무료 공개 방송을 대해서 더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고 계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 다뤄주시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공개 방송에서는요 당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리 개별 종목들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위메이드 플레이 우리가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우리 작년, 재작년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달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도 되는지 망할 회사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초입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이제 초입인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초입이었던 종목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저점에 잡거나 초입에 잡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나도 초저점에 잡아서 안정적으로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좀 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자,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저점에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보면은 수능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이 이제 영원히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종목의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후회 없는 투자 전략을 함께 세우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늘 있는 이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은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도 해결해 가시고요. 또 이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도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장에 핫했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사인이고요. 또 이 초록불은 매도 신호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불은 관망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기업의 성적표인 이 비전에 따라 희비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적 분할과 줄기세포 등 기업의 개별 이슈에 맞춰 제약 바이오 테마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테마 관련주 HLB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테마 오랜만에 오늘 뜨거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 신규 입성한 제약주도 따상을 달성했는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HLB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적 분할 소식이 오전부터 굉장히 힘이 좋았는데요. HLB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HLB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이제 리버세나립이라는 네.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예. 자,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가 도래해 있고 암 치료보다는 당장 급한 우리 자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이런 쪽으로의 이제 FDA 임상 승인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 쪽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네.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했지만 매출은 아직까지 좀 크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은 좀 마음 아픈 제약바이오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은 암 치료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약바이오 테마가 돌았던 우리 2020년도 이후에 강한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했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제약바이오 테마가 바닥을 좀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자, 오늘 이제 바닥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우리 HLB가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회사가 선박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던 회사가 HLB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매출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밖에 이제 되지가 않아가지고 매출액이 미비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문적 분할시켜가지고 원래 있는 HLB는 HLB로 냅두고 그리고 비상장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하나를 밑에 자회사에 넣겠다. 자, 요게 지금 버전인 것 같은데요.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선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HLB의 그런 사업 영역을 뜯어내가지고 하나의 비상장 법인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 기준으로는 HLB의 매출액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보면은 자, HLB가 자, 고가에서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65,000원짜리가요. 자, 저점 네, 26,000원까지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가격 조정은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작년부터 1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이 수반됐다면 이 자리를 제가 초입이다라고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초입이지만 저는 이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자, 임상 성공이나 우리 임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끌어올라갔다면은 이 직전 고가까지의 강한 상승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이 사업 영역만 제약 쪽 회사 남겨놓고 그리고 선박 쪽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비상장으로 돌려가지고 이 선박 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는 모멘텀을 앞으로 붙이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은데 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추가 상승의 구간으로 접어들기에는 조금 약한 재료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회사라서 회사의 사업부를 쪼개는 걸로 정도로는
우리가 좀 되돌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회사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되는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료의 크기가 상한가를 갈 만큼 혹은 전고가를 뚫어낼 만큼의 우리 호재라기보다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동일하고 상승 건덕지가 하나 좀 추가된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오늘 수급이나 기술적인 구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초입의 자리에 위치했지만 우리 부정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들, 취약하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두 번째, 상승의 동력이 임상 모멘텀이 아니라 우리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 부분의 재료가 조금 크기가 약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진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약 바이오 테마의 두 번째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팻말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드디어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 좀 유지해 둘까요? 네, 일단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은 우리 아까 이제 살펴봤었던 우리 HLB와는 다르게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긍정적인 그렇군요. 회사입니다. 네. 우리 신약 개발업체들의 특성상 신약 개발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인건비. 그렇죠. 건물, 투자금 연구비. 필요하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신약 개발업체들이 적자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비전을 높게 평가한 우리 투자 회사들 혹은 개인들에게 유상증자나 자금 조달을 받아서 그 자금들을 가지고 인건비, 식비, 회사 경비, 연구비로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패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제약바이오, 엔터 이런 쪽의 테마주들이 사실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한 번 터지면은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본이 잠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신약 개발 업체들과는 다르게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은 오늘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제약바이오 업체로서 제가 오늘 초입의 자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왜 초입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과거에 4,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4,000원까지의 상승은 반토막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2,000원 밑으로 1,700원까지 마이너스 50%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50% 가격 조정을 이미 선제적으로 받은 50%의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은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옆으로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반년 동안 요 라인, 우리 2,000원에서 1,700원 라인 요 박스권 구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직전의 매물 라인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 앞으로 카카오가 우리 엑스레이나 뭐 의료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질병이 의심된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진료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의료용 서비스를 상반기 이내에 좀 출시하겠다는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도 우리 과거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그런 사업 영역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반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의 막바지 끝에서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돌파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2,000원 라인이 그리고 오늘 장중 주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차트상 우리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2,500원의 라인, 요 오른쪽으로 표기해서 보도록 하면은 2,500원 과거의 우리 저항 라인이었던 2,500원의 라인이 이제는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의 강한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지받고 주가가 3,000원 후반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2,500원을 깨고 2,500원에서 저항을 받고 2,500원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 한계점을 뚫어냈다는 거는 앞으로 셀바스 헬스케어의 우리 강한 지지선과 변곡점이 2,50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오늘의 돌파 자리가 이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 플러스 인공지능과 그리고 챗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이제 융합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셀바세스크라는 종목이 이제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 시그널인 매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I 그리고 챗봇 관련한 재료와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호실적의 셀바스 헬스케어는 매수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테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강세를 보였던 두 번째 테마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건설, 중장비 업체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수 철근 가격이 지난 15일 기준 4.1%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여기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국내 철강 기업의 유럽향 철강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향후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청을강 테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럼 철강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시죠. 네, 철강 테마에서 대장주 만호제강이 10% 넘게 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들썩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철강 테마입니다. 이 관련해서 대장주로 만호제강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달려줄 수 있을지 매수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오늘 신호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철강주들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차트 안에 이제 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철강주들 바닥에 잡았다면은 충분히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 위치해 있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될 텐데 지금은 쌍고점 라인에 좀 주가가 좀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강주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정정하겠습니다.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철강 생산이 조금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좀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이미 전고가까지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고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100% 수십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타점이 아니라 지금은 고가 46,0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호제강을 포함한 우리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제하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제하고 바닥에 있는데 실적은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관심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에서는 수십여 개, 100여 개 종목들의 철강주들에 대한 차트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우리 공부해서 노랑톡 입장에서 공부하시고 저평가된 철강주들이 있다면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이 있다면 함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 초저점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는 민경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만호제강은 고점 영역임에 따라서 매도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민경철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보는 이 투자 꿀팁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철강주들 중에서 제가 한 종목 긍정적인 요 시그널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예비 종목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어떤 철강주가 지금 초입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방송 끝나고 노랑톡에서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K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우리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요. 초저점 기법에 대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저점이라 하면은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는 이제 종목이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점을 잡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우리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잡는 건데요. 이 저점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이겨내고 낙폭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 이런 구간이죠.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져요. 그럼 요 자리는 자신 있게 씩씩하게 과거의 저점 이중 바닥에서 베팅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중 바닥의 구간을 저는 100만 불짜리 타점 그리고 3중 바닥의 구간을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입의 전제 조건, 가기거 요건에 해당돼야 제가 생각하는 초입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격 조정은 최소한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보였으면 좋겠고 기간 조정은 오래 거칠수록 매집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질수록 그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글자를 딴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들 시청자분들 초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점을 잡는 방법, 우리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 노랑톡에서 진행했으니까 혹시나 내가 RSI 보조지표, 파라볼릭 보조지표 보는 방법 모르겠다, 까먹었다, 잘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추가 가이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우리 여러 가지 기준 안에서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릴 기준은 우리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청산가치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평가냐 고평가냐, 주가가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기업 청산가치라는 거는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나누기 총 발행된 주식수를 하면은 현재 주가가 되고 현재 주가 곱하기 총 발행된 주식수를 하면은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데요. 자,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총 발행된 이제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된다.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청산가치를 활용한 매매 전략은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높으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서는 우리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고평가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들고 있을 법한 우리 대형주 위주로 이제 예시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자, 요 회사의 이제 자산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 게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지 요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산이 늘어났는데 자, 보면은 우리 SK하이닉스가 부채가 17조에서 19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19조에서 2021년도에 34조로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에는 자, 부채가 40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이 65조, 71조, 96조, 109조 정도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다가 중요한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 자, 48조, 52조, 62조, 68조로 점점점 자본이 증가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는 플러스. 근데 이제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는 마이너스인데 자, 회사의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거는 SK하이닉스가 매년 돈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남과 동시에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자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적자가 뜰 수 있다. 자, 이런 우려감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청산가치 좀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우리 SK하이닉스의 총 발행 주식수가 자, 밑으로 약 7억 2,800만 주 정도의 총 발행 주식수가 발행된 거를 이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살펴본 자, 우리 SK하이닉스의 자본 자, 68조를 제가 이 유통 주식수 7억 개로 나눠보는 우리 네이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68조의 자본을 총 발행된 주식수 7억 개의 주식으로 나눴을 때 이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가 얼마냐고 보니까 바로
7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기업 청산 가치가 약 9만 7천 원 정도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차트상 9만 7천 원을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업의 청산 가치가 약 9만 7천 원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 저평가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겠고요.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 구간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기 좋은 구간, 고평가 구간이고요. 우리 청산가치 9만 7천 원보다 빠져있는 이 자리가 저평가 구간이 되겠고, 다시 청산가치보다 올라가면은 이 자리 고평가니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청산가치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받아가면서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을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청산가치보다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 SK하이닉스가 적자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종목이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청산가치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고평가 구간을 우리는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청산가치를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자, 이런 우리 청산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에서 추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몇 가지 실제 이제 초저점 종목들, 공략했었던 종목들 가지고 실제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가운데서 민경철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강세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로 창해 에탄올과 동구 바이오제약이 선정됐습니다.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민경철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해 에탄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000원 뚫어내다가 장막판 급락하면서 11,1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강세 개별주로 가져와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근데 이 윗꼬리가요, 폭등한 고점이 나왔다면 저는 이걸 차익 실현으로 봤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던 초입의 전제 조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이 터진 각이거. 초입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긍정적인 초입의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22,900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창해 에탄올 종목이 자, 코로나 사태 때 8,500원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60% 정도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고요. 자, 이 1년, 2년, 3년 정도의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요 바닥에서 우리 고점이 아니라 폭락하고 마이너스 60% 무너진 구간에서의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 끝났고요. 오랜 기간 조정의 끝에 이제는 주류세가 또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바닥에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이제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면은 그동안 2만 원짜리가요. 우리 10,000원 정도까지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자, 요 자리죠. 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에 우리 매물 라인들 자, 돌파하는 우리 종가상, 우리 돌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 자리가 저는 초입의 자리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우리 창해 에탄올, 코로나 시국에서 손소독제, 그런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잠깐 부각됐다가 말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테마주로서 오늘 장중에 양봉 기준으로는 플러스 자, 22%까지의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막판에 무너지긴 했지만 이 초입의 자리, 이 오늘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인 1,6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창해 에탄올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볼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요. 자, 네. 동구 바이오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인공지능 갤럭스라는 회사에다가 시리즈 A 이제 투자를 또 진행을 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큰 과거력을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자,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 16,000원까지. 자, 엄청난 제약바이오로서의 시세가 2021년도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16,000원짜리가 뭐 10,000원까지 조정받고 5,0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가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65%라는 죄송합니다. 글자를 잘못 써서 65% 정도의 좀 낙폭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옆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자, 바닥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은 잘못 물리면은 2년 동안 반토막 60% 엄청난 고문을 겪고 손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이제 막 제약바이오 테마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씩씩하게 베팅해도 좋다. 그 이유는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초입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요. 제주맥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주맥주 종목이 사실은 신규 상장될 때 우리가 3,400원에 이제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었던 종목이 우리 제주맥주라는 종목인데요. 자, 과거력을 보면은 자, 우리 공모가까지 낙폭을 확대하다가 공모가를 깨면서 공모가에서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자, 공모가 영역이 강한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인 자, 요 구간의 과거의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저항받으면서 자, 2,000원 초중반 가격에서 또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고가 자, 6,000원짜리가 최근에 1,200원까지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았죠. 마이너스 75% 정도. 네, 우리 엄청난 폭락을 받아간 자, 그 바닥의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세가 나오는 듯 하다가 이제 1월 달까지 다시 한번 가격이 무너지고 리셋된 자리에서 또다시 초입의 자리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캔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종가와 이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오늘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 가격 아직 인상된 건 아닙니다. 자, 주류 가격 세금 주류세가 인상된다. 그래서 앞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자, 기대감이 오늘 처음으로 주가에 반영된 날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맥주 과거에 6,000원짜리였던 기업이 자, 여기 가격이 지금 신규 상장 직후에 자, 6,0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1,200원까지 마이너스 약 75%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고 이 자리에서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우리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주맥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자, 초입인 종목이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제 기억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목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초입인 종목들 아까 이제 PPT 자료 화면에 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뭐 한 달, 보름 뭐 이제 종목들 네, 우리 여러 종목들이 초입이었기 때문에 저점 대비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도 저점에 공략을 했는데 하한가에 잡았던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에 매도가 됐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초입이거나 저점에 잡아서 시간 보유를 잘 하시고 눌림목 구간 매수 타점을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2023년도 여러분들이 큰 물가도 올라가니까 우리 계좌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초입인 종목들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이번 주 계속해서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브리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 창의 에탄올 그리고 동구 바이오제약 추가로 또 제주 맥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시간이죠. 신들의 매매 신호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우리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IT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과거에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원래 본 사업인데 이 종목이 본 사업이 아니라 이 종목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요 회사의 또 다른 최대 주주가 한국전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법인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과거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테마주로 시장에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가면은 예. 우리 고속도로나 뭐 곳곳에 있는 그런 주유소들이 다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얻게 될 것인가. 네. 배터리 관련주들과 우리 전기차, 미래차 관련주들도 수혜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 그리고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렇죠. 이런 쪽의 테마가 파생되어서 한번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 종목은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스마트폰의 이제 부품주지만 우리 테마는 어떤 테마로 나왔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테마로 과거에 자 1,85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는요. 첫 번째, 제가 고점이면은 들고 오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큰 시세를 분출했던 이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좀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도 거의 1년 넘게 받은 것 같은데 가격 조정도 1년 정도 받았는데 기간 조정도 1년 정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위로 또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저점인 그리고 초입인 그리고 초입의 눌림인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이제 3일 이후에 이제 1월 폭락장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과대낙폭의 저점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 11,0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라는 우리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과거의 저항 라인들을 오늘 최근 우리 지난주 금목이니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대량 거래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이제 장대양봉을 장중에 뽑아냈었던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자, 이틀 동안의 단기 저점을 다진 상황입니다. 자, 내일도 한 번 더 장대양봉 그리고 한 번 수급이 유입된 초입인 자리에서 눌린 구간 우리 4,500원 라인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거 가격을 4,750원이네요. 4,750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추가 상승 분출될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가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4,99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4,750원의 주요한 지지 구간만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의 상방이 아주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테마주로 우리 디스플레이텍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전기차 충전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도 적자인 회사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꾸준하게 지난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 사업이 삼성전자나 우리 그런 스마트폰 이제 만드는 회사들에게 스마트폰 IT, LCD 모두를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었던 회사다. 즉 회사가 적자면 전기차 충전이라 하더라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기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망하지 않을 회사가 고가 대비 60%의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간 조정의 막바지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된 거래량까지도 이제 충족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자, 4,750원의 구간을 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요 타이밍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초입에 눌린 자리다. 그래서 우리 IT 이제 부품주, 우리 디스플레이텍 흑자 기업인데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밑으로 하락 대비 위로는 큰 대세 상승의 초입의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동 종목 이외에도 초저점 종목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전략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란톡 입장하셔서 내가 고점에 추격 매수하다가 잘못 물려서 그동안 이제 소중한 투자 원금
수익금 다 날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닥에 잡아서 4,000원에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도록 혹은 초입에 잡아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오늘 디스플레이텍은 전기차 충전 투자에다가 또 저점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